오늘 이 시간은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를 또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주요 이슈들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서 이번 주 장을 마감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중국의 춘절이라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설 연휴는 월요일까지 다소 짧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내내 쉽니다. 참 긴 춘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춘절 수혜주가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도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중국 춘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장이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죠. 이제 올해 1월 2일부터 이제 어저께까지 본다면, 27 거래일 동안 이제 9일 정도만 양봉을 보였고요. 나머지 18일이 음봉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제 오전에 주식을 사면 이제 장이 끝날 때쯤이면 이제 마이너스로 밀려서 끝날 확률이 2배나 높은 상황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설날을 앞두고 복잡하고 좀 머리 아픈 해외 변수보다는 좀 희망적인 키워드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설날이 있다면, 중국에는 춘절이 있죠. 최근 이제 힘든 증시 상황에서도 그 춘절 수혜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춘절은 이제 아시다시피 내일 9일부터 15일까지 그 대규모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보석이나 화장품, 식음료라든지 의류를 비롯해서, 고가의 그 IT 제품을 선물로 구매하거나 해외여행을 하고 또 외식을 하는 등, 중국 최대의 명절이자 소비 시즌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는 현상은 이제 농민공이라 불리는 그 도시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면, 서로 정보를 좀 교환하게 되는데요. 좀 더 나은 일자리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서 이제 회사를 좀 무단 결근하는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통상 그 미리미리 좀 보너스를 주거나 연봉을 좀 인상해 주면서, 농민공들의 이탈을 좀 막기 위해서 그 자금을 좀 푸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및 경기 부양 효과가 이제 춘절을 전후해서는 좀 어느 때보다 큰 편인데요. 이런 이유로 이제 2000년도부터 본다면 2001년을 제외하고는 중국 춘절 전후에서 중국 주식은 매년 강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어제를 제외하고 무려 8거래일 동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 우리 증시의 그 6일 연속 하락 시장을 비교하면 좀 더 우울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설날 효과 이런 거 있었으면 하는 네. 바람인데요. 아무튼 춘절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6만 명 이상의 그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행이라든지 숙박,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중국 내 소비 증가와 관련해서 음식료 관련주라든지 의류 또 생활용품이나 안경, 심지어 이제 임플란트 관련 업종들이 최근 그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이 중에서는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차트를 좀 확인해 가시면서 눌림을 이용하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너무 특정 업종에 편중되기보다는 좀 큰 흐름에서 본다면 주요 IT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종도 좀 넓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춘절 연휴라는 키워드로 이 중국과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인선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총리 후보에는 정흥원 전 위원장이 지금 지명을 된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경호실장에는 박흥렬 전 육군 참모총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지명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S4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삼성의 차기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4가 3월이나 지금 4월 중 출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춘절 관련 그 중국 소비 관련주와 더불어서 최근 선봉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휴대폰 부품주입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스마트폰 가치이긴 합니다만 갤럭시 S4 출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민을 대상으로 그 스마트 부분 고객 충성도 조사를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그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약진 놀랍다는 평가인데요.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애플의 아이폰 5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아이폰만을 고집하던 소위 애플 마니아들이 삼성이나 LG 쪽으로 이동하는 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최근 이제 불안정한 환율 상황 여건 속에서도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일본과 확실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쟁 모델도 당분간 없다는 점에서 갤럭시 S4의 성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 보입니다. 통상 이제 3월이나 4월 중 출시가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갤럭시 S4의 관련 부품 업체들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 갤럭시 S4 출시에 앞서서 지금이 비중 확대에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 부품 업체로 이제 워낙 관련 업체가 많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케이스라든지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뭐 렌즈, 그다음에 자동 초점 조절 장치, 뭐 필터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터치스크린과 관련한 업체, 이 밖에 근거리 무선 통신 안테나나 스피커, 연성 FPC 관련한 업체들이 좀 유망해 보이고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춘절 관련주처럼 그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도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올라있는 종목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차트를 확인하시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을 이용해서 차분히 비중을 확대하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 IT 부품주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은 또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세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으로는 차별화 전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말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어떻게 유효하게 좀 차별화 전략을 세워볼까요? 뭐 차별화 이제 전략이보다는요. 예. 우리나라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차별화가 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고객분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와 해외 증시가 디커플링 되느니 차라리 이제 해외 증시가 폭락을 해서 커플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가 내리는 것보다 오르는 게 당연히 낫겠죠. 뭐 이제는 이제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왜 우리만 내리냐고 여쭤보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십니다. 뭐 이런 디커플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환율 부담을 비롯해서 외국인 매도세, 뭐 기업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 또 뭐 북한 핵실험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뭐 먼저 3차 북핵 핵실험과 관련해서 뭐 최근 중국과 북한과의 공조가 예전만 못하다는 소식이 있듯이 단기 악재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뭐 핵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뭐 체제 유지용 핵실험일 뿐이고, 지난번 1, 2차 핵실험이나 뭐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였죠. 또 뭐 외국인 매도세와 관련해서도 이번 주 들어서는 주춤합니다.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번 주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도 지난 1월 말 포함해서 7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도로 1조 6천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소폭이지만 간간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환율 관련해서도 이번 주 화요일 날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의 조기 사임 발표를 계기로 해서 원화 절하의 속도는 좀 정점을 찍은 분위기입니다. 네. 뭐 비록 이제 방향은 엔저 추세가 계속되겠지만 뭐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95엔에서 100엔 얼추인지 남지 않았다는 점하고요. 다음 주 15일에서 16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재정이나 환율 정책 등 뭐 거시경제 정책 공조가 뭐 주요 제로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엔화 약세 속도도 좀 진정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역시 뭐 일본의 엔저 추세의 속도감이 좀 줄어든다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 등의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상당 부분 희석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저 추세를 감안해서 이미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상황인 만큼 큰 우려는 이미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설 이후에 국내 증시 차별화를 좀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부담 요인이 뭐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성을 키워나가면서 반등 구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중국 관련주인 소비, 뭐 음식료라든지 의류 업종 등의 관심과 더불어서 휴대폰이나 아몰레드 TV 관련주, 또 일부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건설이나 화학 업종 등은 최근 낙폭이 좀 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주시면서 반등이 순환매를 통해서 나오는 만큼 반등이 좀 나오는 업종은 일부 좀 비중을 줄인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병행하신다면 설 이후는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